아빠는 하나팬. 자, 4대3 짜릿한 승리를 했습니다. 과정은 어쨌거나 일단 경기는 이겨서 다행이고요. 연패를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지켜봤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9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손에 공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시즌 중반부터 이제 이민우 마무리 체제 때문에 어떤 불펜의 롤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민우를 내립니다. 그것도 9회 1사 1루입니다. 상대가 좌타 라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좌타 라인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조동욱을 선택하면서 마무리 투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정우, 박재현을 다 삼진으로 조동욱 선수가 잡아내면서 데뷔 세 번째 세이브를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뭔가 의아한 거, 아쉽다기보다는 의아한 건 김경문 감독님이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안 믿어. 못 믿는 야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조동욱을 믿었겠지만 이민우를 못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무리 투수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민우를 과감히 내리면서 팀의 승리를 위한 선택을 했고 어쨌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지켜냈는데 이 조동욱과 이민우가 지켜낸 9회 때문에 오웬 화이트의 승리도 지켜졌고 연패도 없이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야, 이런 투수 운영 사실 포스트 시즌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투수 운영인데 김경문 감독님이 이 한 경기를 잡기 위해 대단한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요 9회 요걸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하나가 승리를 한 것 같고요. 바둑 같은 거 좀 드실 줄 아십니까? 바둑에서도 석점 깔고 두라고 하면 굉장히 자존감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화 야구가 기아가 석점을 깔아줬습니다. 자, 시라카와 선수가 1회에 약하고 15,000명이 넘는 관중이 있을 때 약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 강했던 게 모르겠어. 응원단이 안 와서 그런가? 여하튼 1회 세 타자에게 3득점을 허용을 합니다. 자, 볼넷, 그리고 문현민의 3점포. 근데 2회에 검정색 스파이크에서 빨간색 스파이크로 신발을 갈아 신고 나오면서 바로 좋은 피칭을 해요. 하지만 1회에 투구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 성공하면서 1회에 49를 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시라카가 4이닝이면 끝나겠구나 했는데 4이닝을 못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4회 말 마지막에 오재원과 승부에 오재원이 11구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재원은 모든 타석에서 공을 정말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재원이 선구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자기 스윙을 아직도 철저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건 좀 아쉬워요. 어쨌든 요렇게 시라카와가 내려가고 그 다음 최지민이 올라옵니다. 근데 최지민한테 득점권 찬스에서 우리 문현빈하고 강백호가 바깥쪽 꽉 찬 포신 페스티벌에 다 루킹 삼진을 당합니다. 최지민이 그렇게 좌타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최지민이 최근에 3년 만에 어떤 회복세를 보이는 게 최지민인데 결국 최지민도 우타를 못 넘었습니다. 우리의 김태현 오늘 생일입니다. 김태현 오늘 멀티안타 쳤는데 김태현에게 1점짜리 홈런을 허용하면서 4대0까지 한화가 경기를 벌립니다. 시라카와가 깔아준 핸디캡 석점 3점과 김태현의 홈런 이렇게 해서 4점을 내는데 이 경기가 그럼 좀 쉽게 갈 법했는데 한화도 득점권에서 찬스를 자꾸 못 살리긴 했어요. 반면에 우리 선발 투수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웬 화이트가 되게 나쁜 투수입니다. 왜냐하면 개막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쁜 투수예요. 지금 보여주는 오웬 화이트의 퍼포먼스를 보면 만약에 이 선수가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한화의 마운드를 지켜줬으면 우리가 시즌 초반에 그렇게 어렵게 불펜에 의존하고 불펜이 터지는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성적도 지금보다 한두 계단은 높을 수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나쁜 남자, 나쁜 투수 오웬 화이트가 오늘도 7이닝 89구 6피안타 자책점 하나 삼진 5개를 기록했는데 2회, 3회, 4회 연속해서 선두타자 출루를 시켜요. 그리고 심우준의 실책 때문에 만루 위기까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나성범을 막으면서 위기 탈출했는데 오웬 화이트에게 가장 어려웠던 이닝은 요 이닝이었습니다. 만루에서 나성범을 잡아낸 거. 근데 만루 찬스까지 주면 투구수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선 시라카와의 1회 49처럼 말이죠. 근데 만루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45구, 5회 56구 이렇게 준수한 투구수 관리를 해요. 7회까지 89구. 그러니까 7회 1실점 하면서 이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고요.
오웬화이트 경기를 보면은 그런 생각 듭니다. 에르난데스도 비슷해요.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쉽게 잡습니다. 그런데 오웬화이트는 존을 공략하면서 타자가 못 움직이게 스트라이크를 넣고, 에르난데스는 파울을 얻어내면서 스트라이크를 잡아요. 그러니까 오웬화이트는 결정구 선택이 쉽습니다. 왜냐?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굉장히 촘촘하니까. 하지만 에르난데스는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투구수가 많아지고 오웬화이트는 쉽게 타자를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KBO 리그에서 포수의 리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걸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포수의 리드대로 공을 구종과 코스를 넣을 수 있는 투수가 한국의 KBO 리그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10% 이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5개 내외는 오웬화이트가 실투성으로 좀 벌어지는 공을 던졌지만 나머지 공들은 전부 다 허인서가 원하는 공을 원하는 존에 공 한두 개 차이로 넣어줬습니다. 이런 커맨드가 있기 때문에 투구수 관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포수 리드대로 던질 줄 아는 그런 투수.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게임하면은 구종 선택해서 코스 고른 다음에 던지기 버튼 누르면 그 코스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야구를 오웬화이트가 한다. 그런 포수가 정말 리드하기 쉽죠. 그리고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렵죠. 결국 마지막에 6회 KKK 요구할 때까지는 정말 대단한 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웬화이트가 지금까지 복귀해서 모든 경기, 전 경기를 다 3실점 이내 투구하는 짠물 투구를 하는 거고 7회까지 좋은 투구 했고요. 변호여간 탄방 맞은 거야 뭐 한 경기 하면서 1실점 정도는 뭐 익스큐즈 미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 1승 1패를 나눠 가졌지만 재밌는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양 팀이 투타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최근 10경기의 팀 ERA가 1, 2위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와 기아입니다. 하나 3.36, 기아 3.38. 이유는 이 두 팀이 불펜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발도 준수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탄탄한 불펜 야구를 지금 이 두 팀이 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2점 차, 1점 차 경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펜 야구를 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폰세도 그렇고 와이스도 그렇고 그 선수들이 7이닝을 먹어주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불펜이 촘촘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도 이상규와 이민우, 조동욱요 세 투수만을 가지고 불펜을 잘 쪼갰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7이닝 먹어준 오웬화이트가 굉장히 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문현빈과 김태현의 홈런포 딱 요거 4점으로 이겼습니다. 문현빈 선수가 굉장히 침체기를 겪었는데 오늘 2개 연속 들어온 커브를 문현빈 선수가 앞에다 잘 받쳐놓고 쳐서 넘겼고 타격감이 다시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우리 팀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때는 방망이는 리그 1위야. 하지만 마운드는 리그 꼴찌야. 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다득점하면 이기고 다득점을 못하면 어마어마한 실점을 하면서 불펜 투수들 총동원하면서 접는데 이제는 투타가 1이 아닌 투, 1, 타, 10이 아닌 요게 상위권에 3 정도에 몰려 있어서 투타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요 페이스를 잘 지키면 하나이글스가 승률 5할 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시간 지날 때마다 승패 마진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자, 내일 경기 위닝 시리즈를 놓고 양팀이 맞대결합니다. 내일 이기는 팀이 이제 승패 마진이 이만큼 차이 나면서 뭐 4위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류현진 대 아담울러 내일 두 7승 투수가 맞붙습니다. 작년에 득점 지원을 처참하게 못 받았던 류현진 거의 15경기까지 평균 득점 지원이 2점대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울러와 8승을 놓고 맞대결하는데 꼭 이런 소문난 장치에 둘 다 노 디시전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내일 4위 고지를 놓고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맞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시리즈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한화가 올 시즌 가장 많은 승수를 쌓은 팀이죠. 자, 이래서 내일 경기만 이기고 키움을 만나러 가면 어쩌면 이번 주 중에 4위를 좀 달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일이 아시안게임 선수들 선발하는 날인데 문현빈과 허인선은 탑승이 확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정우주와 조동욱은 반반. 그리고 한화가 몇 명까지 선발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내일 2시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당연히 아시안게임 갈 거라고 생각했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다. 서연아 열심히 이군에서 가다듬고 오래오래 보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똑바로만 가면 되니까. 자, 여하튼 여러분 오늘 한점차 승부 요거 지키는 이기는 야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아빠는 한화팬이었습니다. 어제는 생업이 너무 바빠서 집에 새벽에 들어와서 영상을 못 올렸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